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부분의 대학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102세가 된 국내 최고령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인생에 대한 조언을 얻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다음 세대 양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온라인을 통해 꿈과 복음을 전하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한국교회 회복을 기원하며 매월 첫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예년 이맘때면 대학가는 졸업 분위기로 들떠 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적막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네, 학창 시절을 마무리하는 대학 졸업식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조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전국에서 가장 먼저 열린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졸업식 모습입니다. 예년 같으면 모든 졸업생이 학사물을 던지며 졸업을 축하했겠지만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 대표 7명만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졸업생 400여 명은 인터넷으로 참여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추억이 깃든 교정을 사진으로 남기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전에 촬영한 인사말이 졸업을 축하하며 건네던 꽃다발을 대신했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들께서 쌓아온 역사를 여러분이 더 찬란하게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걸음마다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대학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졸업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들은 부산시의 요청에 따라 해양대처럼 최소 인원만 참석한 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졸업식은 취소하지만 졸업생을 위한 포토존을 중앙정원에 만들 예정입니다. 졸업생들이 학위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졸업예배와 졸업식을 모두 취소하고 유튜브에 총장 축하 영상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졸업식은 취소가 되셔가지고요. 총장님 인사가 인터넷으로 방영이 될 예정이고요. 유튜브로요. 홍익대학교는 아직 고민 중이지만 온라인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옛날처럼은 안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아마 온라인으로 할 것 같거든요. 학창 시절을 마무리하는 졸업식. 코로나19로 졸업생 대부분은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정든 교정을 떠나게 됐습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할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최대 관심사일 텐데요. 100세 시대의 문을 연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인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최상경 기자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머리맡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강연이 시작됩니다. 한 세기를 관통하며 깨달은 삶에 대한 묵직한 말에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김형석 교수는 1920년생으로 올해 102세. 강연장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오래 산 인생 선배였습니다. 이날 한섬 공동체가 기획한 토크 콘서트의 제목은 인생의 길을 묻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란 질문에 김 교수의 답은 명쾌했습니다. 끝없는 자기관리와 정진을 통해 성장하는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키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키우는 사람과 내가 나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키워야 합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방법으로는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우고 꾸준히 일을 하며 독서를 하면 노년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은퇴를 꿈꾸는 60세에서 75세 때를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회고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더 나이 들어 어떤 사람이 될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느끼며 살아갈 때 더 건강하고 알찬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돈을 위해서 일할 때에는 성공도 없고 행복도 없었는데요. 일을 정말 사랑하게 되니까 그것이 행복과 성공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나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김 교수는 이처럼 뚜렷한 목적을 갖게 되면
이를 비롯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진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김 교수가 말하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김 교수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 90이 넘어서도 100세를 바라보면서도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꿈과 복음을 전하는 캠프가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 1,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접속해 열기를 더했다고 합니다. 천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 속 청소년들이 신이 난 듯 연신 소나트를 하고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다양한 문구를 적은 휴대폰을 흔들며 호응합니다. 화면 한쪽에선 실시간 채팅이 이어집니다. 열띤 호응은 화면 너머까지 전해질 정도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단체 브리지 임팩트와 오픈아이즈가 개최한 온라인 수련회 2021 라이브 빈캠프 현장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은, 심어지지 않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 열기 작업으로서 우리가 택한 게 이제 놀이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놀이와 집회 두 가지 엔진으로 진행되는. 브리지 임팩트가 매년 여름과 겨울에 다음 세대를 위해 캠프를 진행해 온 지도 벌써 25년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내어드림이라는 주제로 낮에는 라이브톡, 저녁에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라이브톡에는 배우 남보라와 유튜버 박이, 대한항공 김신 부기장 등이 멘토로 나서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신마비가 되고 나서 이제 비로소 과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적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일상이 기적임을 말씀드리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캠프 주제가 지금 내어드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드림, 내 꿈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꿈,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번 캠프에는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교회 청소년들과 캠프에 참가한 한 목회자는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면하고 그 안에서 반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한국교회 회복을 기원하며 월삭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9월까지 매달 첫날 새벽에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제105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3월 다음 세대 회복, 4월 작은 자의 회복, 5월 가정의 회복 등 매달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첫 기도회에는 예능교회 조건혜 목사가 설교하고 안양제일교회 원덕길 장로가 대표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회 영상과 공동 기도 제목 등 예배 자료는 매달 총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벌여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이 정부가 북한의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하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역시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모르게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야당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취임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며 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 경찰과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는 물론 각종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는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해야 한다며 제도적 변화가 국가범죄 수사 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전국 권역별로 설치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 이전될 예정인 서울 중구 옛 미군 공명단터 임시 격리치료병동구역에 중앙예방접종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예방접종센터장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돈 위원장이 맡습니다. 예방접종센터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광주 조선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등 전국 권역별로 설치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전국 만 18세 이상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작년 12월보다 5.2%포인트 상승한 23.4%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지사가 단독 1위로 올라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총장은 18.4%를, 이 대표는 13.6%로 뒤를 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자의 질병이 역학조사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은 노동자가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한 경우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오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절차를 줄였습니다. 또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의 중위주택 가격이 각각 8억 원과 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의 중위 가격은 8억 759만 원, 경기는 4억 611만 원으로 산정돼 처음으로 각각 8억 원,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에 따라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계속 많아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는 입주 물량이 크게 줄고 재계약에 따른 매물 잠김이 지속돼 단기적으로 수급 불균형 해소가 쉽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 순위에서 12위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1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평가 대상 53개 나라 가운데 이 같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4위였으나 2달 연속 4계단씩 하락해 1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매달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코로나19 치명률 등 11개 항목을 집계해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내는데 1위는 뉴질랜드로 나타났고 싱가포르, 호주, 타이완, 중국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현지 시간 1일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성명을 통해 선거 부정에 대응해 구금 조치를 실행했다며 군은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미얀마 집권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 LLD는 지난해 11월 열린 총선에서 의석의 83.2%를 석권하며 문민정부 2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군부는 유권자 명부가 860만 명가량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우한에 전문가팀을 파견해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문가팀이 중국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을 방문해 1시간 정도 체류했습니다. WHO 전문가팀 일원은 트위터에 2019년 말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의 역학을 이해하는데 이번 방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화난 수산시장에서 코로나가 발현했다는 증거를 찾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 등에 선포한 긴급사태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1개 광역자치단체 중 8곳은 여전히 폭발적 감염 확산을 의미하는 4단계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시한을 한 달 더 연장하는 방안으로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큰 기대를 걸었던 백신 접종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3억 회분 이상 분량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본 내 별도 임상시험과 행정 시스템,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접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옛 참모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재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며
4년 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참모들이 기업 고위직에 스카우트됐던 것과 대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트럼프가 역대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백악관을 나왔고 미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와 거리두기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구TV 뉴스 차준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인터코비나 IM 선교회 등 기독교 관련 단체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1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윤실은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이 정부 방역 지침을 더 엄격히 준수해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 지역 중대형 교회들이 목포시가 종교시설에 50만 원씩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는 데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기독교 교회 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인 기부로 나눔 캠페인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장학금과 생필품, 의료비, 쌀 등을 목포시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부울경 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동네 중앙교회가 지난달 26일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궁금증 해소와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하는 온라인 토크 콘서트를 공개했습니다. 정성훈 담임 목사는 이 시점에 대면과 비대면은 형식일 뿐 예배 속에 어떤 내용을 담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회는 미디어 사역에 지속적으로 힘쓰기로 했습니다. 방송인 팽현숙 최양락 부부가 미랄복지재단과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정기 후원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부부는 미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인 구딜 스토어에 매달 1회씩 팽현숙의 옛날 순댓국 등 식료품을 기부하게 됩니다. 재단 측은 부부로부터 기부받은 식료품을 구딜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장애인 근로자들의 월급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사람은 몸이 늙을 뿐 정신이 늙는 것은 아니다. 100년을 넘게 살아온 노철학자의 깨달음인데요. 모두의 삶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요즘 한 번쯤은 되새겨볼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